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 수업을 하지 않고요. 오전에는 개정세법에 대한 2019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프로세스하고 국세기본법,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 부가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좀 했어요. 개정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이수천닷컴을 만들면서 한 10개월 정도 흐른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시간이 10개월 또는 11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행정소송법 조문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상법하고 행소법,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 간단하게 볼게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1차의 경우에 역시 1차 시험의 경우에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죠. 회계학, 그죠? 개론이 출제됩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출제되는 과목이 뭐예요? 세법학 개론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출제되나요? 재정학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법 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그죠? 태기를 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이제 범위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상법이 범위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소송법이 범위가 들어갑니다. 조문으로 보면 그치 민법이 한 100여 개, 그죠? 한 120, 30개 정도 조문이 될 거예요. 민법도 중개사 시험보다 범위가 좁죠. 그래서 민법 총칙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법은 그죠? 회사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과목들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조문은 행소법이 46개고 상법은 한 600여 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 10배가 넘죠. 10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학생들이 이 행정소송법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이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조문만 가지고는 이 행소법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죠? 학생들이 이제 회계학원에서 회계학에 대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나 기본반 듣고 심화반 듣고 객관식 듣고 별걸 다 들어. 그지? 근데도 생각보다 연습 강의 듣고 그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요. 50점도 안 되는, 그지? 50점 마이너스의 점수를 받아. 또 보세요. 자, 세법 개론도 아니고 사실은 세법학 개론이에요. 그치? 이론 문제가 한 70% 이상, 거의 한 80%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회계학원에서 항상 회계하는, 세법이 아니라 회계야, 회계. 그치? 회계하는 강사들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도 50점도 채 못 맞는, 그치? 그죠? 굴욕적인, 그치? 점수들을 받고 공부를 해요. 그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회계학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유는 이거 그렇게 들었는데도 점수를 그렇게 만다는 거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치? 차대별만 알면, 그치? 그거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저걸 왜 학원을 다녀? 그치?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법학 개론도 당연히 저희 수업을 듣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수천닷컴에 오셔서 이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수업 목적상 적합할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수업 듣고 오셔, 70점에서 75점 정도 맞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상법은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그죠? 선택 과목으로, 그죠? 민법이나 상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왔을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소송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업은 이 행정소송법에 대한, 그죠? 조문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뭐가 될까? 행정소송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세무사 시험 범위에 그죠?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법에, 그치? 세법 중에요. 그죠? 자,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국세기본법을 보셔야 돼요. 국세기본법에 한 10장 정도 가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자, 국세의 불복 절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이 국세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한번 봅시다. 특히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그죠?
자, 뭐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 청구 또는 그죠? 자, 뭐를 거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거쳐야 뭐를 제기할 수 있다는가? 행정소송을 말할 수 있다는가? 그죠?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그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요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해서 그지? 자, 뭐래요? 재결청의 그지? 자, 그걸 그죠?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그지? 조세심판관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를 한 번은 처분청에서 한 그지? 처분의 그지? 위법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뭐를 자, 이 국세불복을 거친 후에 국세불복을 거친 후에 뭘 할 수 있다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세불복의 최종 단계는 뭐가 될까요? 그죠?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무 전문가로서 세무사가 돼서 그치? 기장만 하지 말고 국세불복을 하게 된다면 그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치? 알아라. 이런 취지에서 뭐란가? 이 행정소송법을 시험범위에 들여온 거예요. 그때 국세기본법의 불복도 몰라. 그런데 행정소송법을 그치? 알 수 있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뭐한다.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필요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죠? 국세불복을 거친 후에 그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뭐한다? 그지? 납세자의 권리, 그지? 침해를 그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을 어디에?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여온 거예요. 각각 전부 다 100점씩인데요. 이 행소법은 그지? 조문이 몇 개밖에 없을까요? 4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면요. 그죠? 자, 2018년도는 약간의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요. 현재까지의 출제 경향을 보면 그죠? 출제 경향을 보면 이 조문만 보더라도 뭐예요? 조문 그냥 암기에서도 그죠? 50점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도 맞을 수 있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시험의 형평이 좀 안 맞는 편이죠. 말이 안 되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세무사 사법도 굉장히 쉽고 민법 총칙도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행정소송법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역시 조문이 이 46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라도 공부를 잘해야지. 그지? 근데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2차 와서 보세요. 자,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세무사 2차 시험의 75%는 세법이야. 그지? 그 중에 세법하기 50%고, 그죠? 자, 세무회계가 25%야. 그리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다 합해봐야 25%밖에 안 돼. 응? 그런데도 이 세법학 가서 완전히 헤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러한 취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행정소송의 제기는 반드시 뭐에 따라서 그죠? 행정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을 시험에 범위로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기본법의 하나의 장을 이루는 국세불복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해서 그죠? 이 행정소송 제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이 세무사가 자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세무사가 누구처럼 변리사처럼요. 그죠? 조세불복에 있어서 그지? 변호사처럼 그죠? 자, 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그지? 자, 정점까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죠?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죠? 언젠가는 취득하기 위해서 세무사 회의에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 그죠? 시험범위에 넣은 것이다. 이거를 좀 알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치?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 행정소송법을 여러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죠? 필요한 뭐가 있어요? 개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조문을 좀 여러분하고 읽어 드릴 거예요. 그죠? 한번 갑시다. 행정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념이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이 행정 주체라는 거하고 그죠? 또
뭐를 구별해야 됩니까? 이 행정청이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행정주체는 도대체 뭘까요? 민법으로 따지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행정주체라는 것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의 주체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자, 국가가 있고, 그죠? 지자체 등이 행정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적 행정행위를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국가나 지자체라는 조직은 혹시 특히 여기를 국가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국가는 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를 꾸리게 됩니까? 그지? 자,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5처 17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5처 17부에서 그죠? 실행하는 뭐예요? 그죠? 자, 그지? 자, 일정한 그지?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나? 행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조직을 만들 것이고요. 그 기관을 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그죠? 분화된 기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행정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청이 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그지? 여러분이 꼭 알고 하셔야 돼. 행정주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권리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행정청을 그지? 소송의 그죠? 상대방 즉 피고로 하는 소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뭐가 될까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그지? 자, 한번 쭉 여러분이 나중에 넘어가신다면 뭐예요? 권리의 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가.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광의의 개념이 되고요. 행정청은 실제로 이 행정행위를 하는 뭐를 그지? 행정행위를 하는 뭐를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뭐가 돼? 그지? 자, 국가가 되니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대한민국에서 조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지? 기획재정부 산하에 그죠? 청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 뭐라는가?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세청도 추상적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행정청이 돼서 뭐라는가? 이 실행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럼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뭐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행정주체 즉 권리의 주체를 그치? 피고로 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당사자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별할 개념이 뭐다?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먼저 구별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은 혹시 자, 사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자, 행정청에는 혹시 세법으로 전환시키다 뭐 국세청장 또 지방국세청장 또 관할 세무장 그런 자들이 뭐가 돼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즉 행정행위라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죠? 알고 가셔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행정청은 누구한테 자, 국민을 상대로 뭘 할까요? 한번 개념을 바꿔볼게요. 자, 행정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 예로 세법으로 본다면 뭐 국세청장도 그죠? 지방국세청장도 관할 세무장이 될 겁니다. 자, 누구를 상대로 그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뭘 하게 될까요? 그죠? 자,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행정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자, 그지? 행정청이 하는 그지? 행정행위를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 처분이 뭐가 됐다는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또 뭘 했다는 거예요? 부당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국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당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고요. 위법한 경우에만 이 행정행위, 즉 처분이 뭐가 된 경우만 위법하는 경우에 역시 이 위법으로 인해서 국민은 당연히 뭐가 그죠? 자,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됐을 겁니다. 혹시 법률상 이익이 뭐가 됐을까요? 침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침해 시정을 해달라 하고 그죠? 당연히 어디에 역시 자 보세요. 여기도 행정부가 됩니다. 그러면 삼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역시 자 보세요. 대한민국 삼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보세요.
분립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입법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가 존재할까요? 행정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부처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가 존재할까요? 사법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행정부가 한 것이 즉 행정부의 하부기관인 행정청이 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시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 이 사법부에 그 시정을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리할 게 뭐 있다? 그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보세요. 자, 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놓고도 누구는 이 국민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가? 반드시 필요액 전체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됩니까?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결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재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행정행위와 뭐에 의해서 심판 청구 등에 의해서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결정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처분과 재결을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처분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처분 등이 뭐가 됐다는가요? 위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사법부의 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반드시 아셔야 될 개념이 뭐가 된다? 그치? 처분 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직접적 행정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등에는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치? 재결이라는 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은 어떤 것들로 종류가 나눠질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문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법률상 이게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가. 첫 번째 그죠? 항고소송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당사자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객관적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객관적 소송으로 그죠? 크게 민중소송과 그죠? 또 뭐를 두고 있다는가? 기관소송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러면 이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그죠? 물론 원고도 차이가 있지만 피고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당사자 소송은 뭐가 될까요? 혹시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항고소송은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그죠? 그거를 대상적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대상은 뭐가 될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그죠? 기본적으로 처분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처분 등에 뭐를 그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취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취소송은 뭐가 될까? 이 처분 등의 그죠? 취소 또는 뭐를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취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두 번째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그치? 또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 등, 그치? 무효 등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없이 두 번째는 뭐가 될까? 효력의 유무예요. 그죠? 또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무효 등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또 행정청이 당연히 그죠?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했는데 그치? 그 신청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그죠? 하나가 또 하나의 대상이 뭐가 될까요? 부작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작위가
소송이다. 뭐 그죠? 위법하다는 사실을 역시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은 부작위 위법 뭐다. 그죠?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은 크게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상은 뭐가 될까요? 그죠? 하나는 처분 등이 될 것이고, 오케이?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부작위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다? 처분 등의 위법, 여기도 뭐 부작위 위법 이 내용이 뭐가 된다? 항고소송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당사소송의 대상이 뭐가 될까요? 그죠? 처분 등으로 형성된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됩니까?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럼 채권채무관계의 소송이니까 그치? 상대방은 그치? 당연히 그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객관적 소송이란 무엇이다? 그치? 자, 이 주관적 소송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자, 그죠? 자, 민중이 선거 등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 또 투표 등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뭐다?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뭐다? 그죠?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그지? 기본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난다면 소송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죠? 자, 행정소송법 조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럼 행정소송법 조문은 그죠? 행정소송법의 조문은 그죠? 자, 조문은 총 몇 개가 있나요? 그죠? 46개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전체적인 얼개를 가지고 한번 펼쳐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모든 교재도 그렇듯이 그치? 조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치? 이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걔를 총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문이 몇 개가 있나요? 46개 중에서 8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행정소송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될까요? 취소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다? 그죠?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당연히 꽃은 뭐가 돼요? 그죠? 자, 처분 등의 핵심. 자, 그죠?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핵심. 자,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이제 어디? 이 취소소송에 대해서 핵심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취소소송은 그죠? 세부적 목차로 나눠질 겁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럼 취소소송은 다시 세부적 목차로. 그죠?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나와나요?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재판 관할에 대한 조문이 몇 개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소송법에 있어서 이 소송은 어디서 할 것인가를 따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재판 관할이다. 조문 총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죠? 피고의 소지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는 게 뭐가 돼요? 전속 관할이 되는 겁니다. 전속 관할은 뭐가 됩니까? 한다. 이렇게 나온 말을 말합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뭐가 될까요? 임의다.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걔는 임의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판 관할에 대해서 원칙은 대원칙은 뭐다? 피고의 소지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당연히 1심 관할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항상 소송법에서는 3심제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자, 1심이 있고요. 2심이 존재합니다. 그럼 1심은 어디에? 지방법원에 제기를 하는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2심부터는 어디로 가는가? 그치? 사법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에 그냥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2심 행정법원은 아직까지 독립돼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독립된 행정법원을 좀 설치할 필요성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세 관련 소송이 굉장히 많아진다든가 또 국가 권력 또 지방자치단체 권력은 커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원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관할에 대해서 역시 3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2절 한번 넘겨본다면, 그죠? 자, 제2절에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그죠?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소송의 당사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를 따질까요? 그죠?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에 반해 우리가 국세 불복을 가면 걔네들은 소송이 아니야. 행정심판 절차야. 그러니까 불복 청구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상대방은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송법에서는 걔네들은 원고다 또 피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고는 누가 될까요? 혹시 자 위법한 혹시 자 뭐 그죠?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서 그죠?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사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원고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요. 피고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행정청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적했답니다. 그럼 바꿔서 그죠? 자, 소송이 제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 경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그죠? 자, 수인의 원고가 있다든가 수인의 피고가 있는 경우는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제3자도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요. 그죠? 또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내용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이 12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와 관련된 소송 당사자에 대한 6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소의 제기에 대한 내용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때 아까 이미 우리가 국세 불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것이야. 그럼 국세 불복에 있어서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필요적 전치주를 거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혹시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필요적 전치가 원칙일까? 임의적 전치가 원칙일까?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의 제기에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18조의 조문이 되는 겁니다. 또 취소의 대상은 뭐가 될까? 당연히 위법한 처분 등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까? 안날로부터 90일 내, 있을날로부터 1년 내다. 둘 중 하나의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죠? 자, 소의 형식적 요건은 결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소가 제기됐는데, 당연히 뭐 했다는가? 자, 뭐를 다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 가능할 것이야. 그게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말은 그죠? 2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심의 대부분 법원은 뭐가 되니까, 상고법원으로서 법률심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소제기와 관련된 다양한 조문이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대원칙은 뭡니까?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가? 걔를 집행 부정제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또 집행정지를 결정을 해놓고 나서 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그죠? 아홉, 열, 11개, 그죠? 8개인가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저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볼게요. 7개의 조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재판 권한을 갖추고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갖추고 그죠? 소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안날로부터 90일 내, 있을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역시 법원은
즉 뭘 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그죠? 이 소재기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과 그지 피고의 그지 처분의 그지 뭐 적법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원고의 그죠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죠 자 뭐 그죠 소제기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또는 그지 행정청에 그지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죠? 자 행정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제기를 청해서 행정심판했어요.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행정심판 기록을 그지 달라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가? 걔는 행정심판 기록의 그죠 제출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직권심리의 방법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심리 쪽에서 두 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도 직권심리 여기에 대한 두 개의 조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공식적 심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뭘 하게 됩니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걔를 그죠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죠 이 재판은 최종 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심리와 재판은 그지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지 이 심리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그지 재량 처분이 위법하다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죠? 재량권의 남용의 한계를 넘었답니다. 이건 어디에 대한 내용일까? 그죠? 여러분이 국세기본법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가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죠 법원은 재량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조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역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역시 자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고의 청구가 그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인용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걔를 사정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취소 판결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날까? 당연히 뭐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3자효 또는 대세효의 효력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죠? 처분을 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되는 효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걔를 기속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희 그죠 행소법 조문에서는 행정소송법 조문에서는 기속력과 제3자효 또는 대세효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야. 거기에 뭐 기판력이라든가 또 형성력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이 네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두고 있을까요? 취소 소송에서는 역시 또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걔를 보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원조문들에서 역시 정리하기에는 역시 하나의 장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문들을 모아놓은 그치 법조문은 보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거기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라든가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또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이런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역시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문이 4개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그치 몇 개의 조문? 3개의 조문 그죠? 보세요. 3개의 조문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9개 액시 16개 18개 액시 22개 액시 26개의 조문이 존재를 하겠네요. 그래서 맞을 거예요. 아마 취소송에 대해서는 26개의 조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총 몇 조문이 되나요? 34개의 조문이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나? 취소소송도 또 무효등 확인소송도 또 부작위법 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소송만이 항고소송이 아니라 제3장에서는 자 뭐를 다루고 있을까? 취소소송 자 외의 역시 자 항고소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송 외에 항고소송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자 무효 등 확인소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부작위 위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또 하나가 뭐가 있다? 확인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당연히 뭐예요?
피고는 그지 당연히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원고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뭘 하게 돼요? 그죠? 자, 취소소송의 규정을, 그죠? 자, 취소소송의 규정을 뭐 하게 됩니까? 준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한다는가? 그죠? 취소소송의 규정을, 소송의 규정을 뭐 하게 돼요? 준용을 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문으로 두고 있는 게 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몇 개가 나왔나요? 34개, 38개의 조문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자, 또 하나의 주관 소송으로 그죠? 자, 뭐가 됩니까? 그치? 피고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까요? 제4장에 그죠? 자, 당사자 소송에 대한 내용이 그죠? 나올 겁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될까?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 행위로 인해서 그치? 법률 관계가 생겼다든가 또는 그치? 또 그죠? 그죠?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지? 자, 뭐를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생겨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시비를 뭐 가지고 있다. 오케이? 또 미지급 보수에 대한 뭐 지급 청구 소송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뭐 있나? 세법에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대한 환급세액, 그죠? 환급세액에 대한 뭐 지급 청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돼요? 그죠? 자, 얘네들을 합해서 제3장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얘네들을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에는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고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치? 피고는 누구? 그죠? 행정청이 되는가? 근데 그죠? 제4장 당사자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가 될까?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고는 그죠?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치? 그리고 당연히 재판 관할에 대한 내용, 또 제소기간에 대한 내용, 그죠? 또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말은 국가가 가집행이 돼버리면 혹시 자, 뭐가 돼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5개, 6개 조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 소송도 어디 실수의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조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44개의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제5장입니다. 그죠? 자, 민중소송과 그죠? 또 뭐를 그죠? 기관소송을 그죠?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자, 보세요. 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객관소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죠? 여러분이 뭔가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죠? 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다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조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객관적 소송이라는 거, 그지? 소를 제기하는 누가? 국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제기하는 소송을 뭐라고 한다?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국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그지? 자, 뭐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기관, 국가의 기관 상호 간에 그죠? 제기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그치? 건설교통부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는가? 그럼 기관소송이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객관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조문이 여기는 몇 개 있을까요? 자, 2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보세요. 자, 총칙에 8개, 취소송에 26개, 그죠? 취소송 외에 항고소송인, 그치?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4개, 그치? 당사소송에 6개, 또, 그죠? 자, 객관소송이 민중소송에 1개, 그치? 기관소송에
소송의 한 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뭐 준용 규정까지 해서 2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서 총 46개의 조문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프레임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가 될까? 당연히 이 취소 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취소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 다시 보세요. 그치? 어디서 재판을 관할할 것인가?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하든가? 그치?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그치? 자, 뭐 피고 경정 또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 참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소는 언제 시기하는가? 그치? 또 소의 대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재판관은 소송의 당사자, 소의 시기, 또 심리, 재판, 또 고치 여기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나머지를 응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2강에서 저희 1강 이렇게 찍었고요. 2강에서 뭘 할까 하면 조문들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키가 되는 워드들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그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죠?